그 결정문을 받은 상대방으로서는 반드시 2주 안에 이의 신청. 네, 반갑습니다. 박세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기존 컨텐츠에서 그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제가 지급명령 신청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제도라 함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덜 느끼고 직접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직접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할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급명령 신청서를 쓰시는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사항으로서 당사자, 채권자는 김갑동, 채무자는 이을동 이렇게 당사자 적어주시고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얼마인지 그 정확한 금원의 액수, 그리고 그 원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자, 법정이자를 다 포함한 이자, 그리고 접촉 비용 절차를 적으시면 됩니다. 계약 체결 사실, 그리고 나는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행을 다 하였지만은 상대방은 변제기가 도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주장 내용을 기재하는 건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일반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몰라서 절차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이거든요.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보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명, 그리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이름만 알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혀 모른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알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두 가지만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성명까지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기하시고,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결정문을 발송하기 위한 주소 특정을 위해서 보정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정명령을 받으셔서 인근 동사무소에 방문하신 다음에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으신 다음에 주소를 특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점이 바로 관할이에요. 관할이라고 하면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심판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인데요. 민사소송법상 관할이라고 하면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관할지가 피고주소지, 그리고 부동산을 매개로 하는 소송일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로 삼고 있는데요. 자, 지급명령 신청 독촉 절차에서는 관할 위반 사유가 있으면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으로 알아서 옮겨주는 조치 없이 바로 그냥 각하결정을 내리는데요. 각하결정이라고 하면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내리는 법원의 이제 종국적인 조치인데, 각하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소송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지급명령 신청할 때 여러분들 인지대라는 걸 내거든요. 자, 인지대라고 하면은 법원에 내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결정이 되는데, 처음에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를 관할 위반 사유로 각하결정이 났다고 하면 인지대를 돌려주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관할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뒤에 정확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괜한 인지대를 낭비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급명령 신청이 있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이 되면 법원에서는 당사자를 불러 모으지 않고 주장이 이유 있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결정문을 바로 보냅니다. 자, 그 지급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결정문을 받은 상대방으로서는 반드시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전에도 언급드린 바와 같이 지급명령 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문을 기초로 바로 강제집행에 나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결정문을 받은 상대방으로서는 이게 뭐냐 그냥 해서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면은 그 결정문을 가지고 바로 자신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들어온다는 말은 집에 빨간 딱지가 붙거나 자기 부동산에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강제집행을 배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반드시 2주 안에 여러분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채권자로서는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강제집행 단계에서라도 강제집행 정지 신청 등의 신청 또는 다른 기타 소송 등을 통해서 반드시 집행력에 배제를 부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급명령 신청 제도에 대해서 권리자로서 법원에 제출해야 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대방이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여나 법적으로 권리를 실현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셨다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하셔서 꼭 권리를 실현하시고요. 더 기타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 통해서 많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